과천 제이드자이 제가 지난주 토요일 아침에 영상을 하나 올렸어요. 질문 댓글들이 많이 달리시더라고요. 기본적으로 과천 제이드자이에 대한 개요를 한번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채팅 통해서 이제 질문 달아주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랜만에 뵙습니다. 라이브 되게 오랜만에 왔고요. 오늘은 저희가 과천 제이드자이 관련된 내용을 여러분하고 같이 한번 살펴볼 건데요. 저희 리얼프렌즈 TV의 나 실장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리얼프렌즈 TV 나인성 실장입니다. 오늘은 살집 채널에서 같이 제이드자이 청약 관련해서 Q&A 하려고 왔어요. 일단 과천 지식정보타운이죠. 과천 지식정보타운에서 드디어 첫 분양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이 특별 공급이고요. 과천 지식정보타운이라는 거는 이제 택지개발지구, 이제 신도시의 명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사실 여기가 지난 2011년에 이명박 정부 시절에 보금자리 주택 지구로 지정됐다가 드디어 이제서야 분양을 하는 겁니다. 사실 정부에서 새로운 도시를 개발한다고 발표를 해도 여기만 봐도 거의 9년 만에 나오는 거잖아요. 분양 물량이 쉽게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드디어 첫 분양이 시작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미 몇 년 전부터 수도권 유망 분양에 늘 손꼽히는 지역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과천이라는 지역 자체가 우선 강남 가기가 편하고요. 지리적으로 가깝고 이제 그린벨트 지역이 많아갖고 또 공기 환경이 좋아요. 그래서 이제 보통 수도권에서 아파트의 가치를 평가할 때 제일 먼저 보는 게 강남 접근성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과천에 입지적인 강점이 부각되면서 현재 사람들의 관심이 굉장히 높다. 그리고 두 번째로 과천 지역이 전반적인 평균 시세가 높기 때문에 이렇게 신규 분양이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나오는 경우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많이들 기다려 오신 것 같고요. 일단 지식정보타운이라는 거는 정부에서 4차 산업 관련해서 이제 이쪽에다 기업체들 모아서 육성을 하겠다. 네. 이렇게 이제 조성을 하는 거고. 네. 위치가 어떻게 되죠? 그래서 위치만 보시면은 이제 기존의 과천이 있고 그 아래쪽에 이제 평촌 가는 쪽에 새로운 택지개발지구, 거기에다가 이제 앞으로 전체 면적이 135만 제곱미터고요. 아파트 12개 단지, 그리고 상업시설, 업무시설, 교육시설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이드자이는 S9블럭은 전체 지구 내에서는 남쪽에 위치해 있고요. 바로 인근에 초등학교와 중학교 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자녀 키우시는 데는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여기가 전매 제한이 있죠. 지금은 전매 제한이 다 이렇게 길죠. 지금부터 네, 많이 나오는. 길어졌고요. 네. 제가 이제 과천 이번에 제이드자이 공급하실 때 단점 먼저 좀 말씀드릴게요. 말씀해 주신 대로 전매 제한 기간이 10년입니다. 보통 이게 분양권 전매 제한이라 그래요. 그래서 분양 받고 계약하신 분들 여기에 실제로 거주하라고 만든 제도예요. 이게 공공분양이니까 3년 안에 팔고 4년 안에 팔고 시세 차익보다는 네네. 실제로 거주하는 분들을 위해서 공급하기 위한 제도가 전매 제한이고요. 또 실거주 의무도 있어요. 5년 동안 실제로 거주를 하셔야 되고, 만약에 규정을 못 지키면 이제 주택공급 계약이 해제될 수 있으니까 정말로 여기 거주하실 분들만 신청을 하셔야 되고요. 또 보통 신도시 공급할 때 첫 번째로 들어가는 아파트를 시범단지라고 하는데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단점 먼저 말씀드리면 기반시설이라고 주변 뭐 도로부터 시작해서 각종 편의시설이 조금 들어오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첫 분양 받으신 분들은 생활하는 측면에서 불편을 많이 겪어요. 네네. 대신 장점도 있어야겠죠. 장점은 맨 처음 들어가는 게 제일 싸요. 제일 저렴하게 들어가서 아마 향후 시세 차익에 대한 기대감도 제일 높게 가질 수 있어서 시범단지들이 인기가 전반적으로 높습니다. 간단하게 청약 일정 말씀드리면 이제 오늘이 특별 공급 신청하는 날이죠. 네. 이제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 부양, 생애 최초, 그리고 기관 추천이나 뭐 국가 유공자분들 오늘 신청하시면 되고요. 주의사항이 기관 추천 유형 중에서는 이미 당첨이 확정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도 오늘 반드시 청약홈에서 신청하셔야지 계약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 저희가 주의사항으로 한번 말씀드리고요. 이제 내일이 일반 공급 1순위고 3월 10일 당첨자 발표 순으로 예정돼 있습니다. 지금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이 이제 무주택자의 범위가 어떻게 되느냐, 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질문이 달리는 것 같아요. 정확히 말하면 무주택자라는 게 결국 등본상에 네. 나와 있는 네. 구성원들이 모두 다 무주택이어야 된다는 뜻이죠? 네, 주민등록 등본 민원24 들어가시면 띄울 수 있잖아요. 네네. 거기 보시면 등본상에 올라와 있는 나와 내 와이프나 뭐 부모님들 또는 네네. 자녀들, 쉽게 그냥 주민등록에 나온 우리 가족들, 네. 그리고 또 하나 내 배우자는 주민등록상 따로 있다고 하더라도 한 가족으로 봐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부들은 네. 이제 배우자가
따로 등본이 있어도 그 배우자의 등본에 나온 사람들도 다 같은 가족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전부 무주택이어야지 이제 제이드 자이 같은 공공 분양에 신청하실 수 있고요. 저희가 지금 청약 자격부터 기본적으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에 대해 하나씩 말씀드릴 거예요. 모든 유형에 적용되는 공통적인 사항 저희가 간략히 말씀드리고 그 다음 순서로 이제 유형별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약하실 수 있는 자격은 기본적으로 수도권에 거주하셔야 되고요. 이제 세대 구성원, 우리 가족들 전부 무주택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이게 말씀을 드리면 1순위. 네네. 네. 그래서 이제 특별공급 유형들, 노부모, 생애 최초, 뭐 기타 일반공급 1순위가 전부 무주택 분들이 할 수 있고요. 주의사항이 본인 기준으로 이제 한 명만 신청하셔야 돼요. 우리 가족들이 과천 제이드자이에 무조건 한 명만 각자 하시면 안 됩니다. 네네네. 그러면 이제 나중에 부적격 될 수 있고요. 또 네. 하나 일반 공급에 당첨되신 분들은 입주할 때까지 무주택을 유지해야 됩니다. 어렵게 당첨됐는데 중간에 괜히 뭐 분양권 구입하거나 기존 주택 사버리면 당첨 취소되니까 주의하시고요. 또 한 가지 팁은 특별 공급으로 당첨되신 분들은 입주까지 무주택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다른 주택이 생겨도 네. 된다는 거죠? 근데 일반 공급 당첨자는 입주까지 무주택이어야 된대요. 왜 이렇게 만들어놨는지 잘 모르겠는데 저도 이게 중요한 잘 거니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특공 당첨자들은 입주하기 전에 다른 집 사셔도 된다는 거죠. 와우. 네. 그리고 법이 바뀌었어요. 최근에 2018년에 바뀌어갔고요. 분양권 소유하신 분들도 유주택으로 봐요. 예전에는 청약시장에서는 분양권만 갖고 있는 사람들은 무주택으로 인정해줬는데 워낙에 시장이 과열되다 보니까 현재는 분양권만 갖고 있어도 주택을 갖고 계신 걸로 판단합니다. 예전에는 그럼 잔금을 해야 네. 이제 주택으로 인정을 받았던 거죠? 네. 네. 지금은 분양권으로 당첨만 돼도 네. 주택이 생긴 거라고 네. 하는 거죠. 두 번째로는 과천 지식정보타운은 지역 우선 공급이 적용됩니다. 우선 과천시에 1년 이상 거주하신 분들한테 30% 물량 우선 주고요. 과천을 포함해서 경기도에 1년 이상 거주한 사람들 20%, 그리고 기타 나머지 50%는 수도권 거주자 50%입니다. 네네. 정리하면 과천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람들은 이번에 제이드 자이 신청하시면 과천시 경쟁에서 1번, 경기도 경쟁에서 2번, 수도권 경쟁에서 3번, 총 3번의 당첨 기회를 갖는 거예요. 꼭지에 있는 요 네. 분들은 네. 3번의 기회가 네. 생기는 겁니다. 지역 우선 당첨이 사실 인기 지역의 경우에는 당첨 커트라인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쳐요. 실제 수도권으로 신청하시는 분들보다 과천시 1년 이상 거주 자격으로 들어가시면 당첨 커트라인이 훨씬 낮게 형성될 거예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1년 이상 거주 요건은 아마 올해 상반기나 하반기부터는 2년 이상으로 늘어날 예정입니다. 이런 거는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선 이제 청약하실 분들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자산 보유 제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제 법적으로는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 제이드자이는 전부 60제곱미터 이하예요. 그러니까 제이드자이 들어가시는 분들은 무조건 자산 제한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잠깐 여기서 네. 제이드자이 같은 경우는 49제곱미터, 59제곱미터 이렇게 딱 두 개 면적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60제곱미터 이하 일반 분양에 적용되는 이게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자산의 기준은 전세금은 포함이 안 되고요. 이제 건물이나 토지, 그리고 자동차 같은 경우는 한 집에 자동차가 2대 있으면 그 중에 비싼 거 기준으로 가고요. 네네. 이제 자동차 보험 가입하실 때 조회하면 나오는 금액이 있어요. 이제 그 금액이 2,764만 원 이하여야 되고요. 부동산 자산 같은 경우는 이제 공시 가격으로 합니다. 그래서 2억 1,550만 원 이하. 부동산 가격은 국토부 공시 가격 알림이 사이트 들어가시면 조회하실 수 있고요. 나머지 이제 뒤에 소득 부분도 나올 거예요. 소득은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을 통해서 정부에서 조사한대요.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이 뭐냐면 의료보험 가입하셨으면 네네. 건강보험공단 들어가면 내 소득 나와요. 이제 이런 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상가, 만약에 내가 상가가 있다. 네. 요거는 집으로 포함이 되나 안 돼요? 안 상가는 되나요? 내가 무주택인데 자산에 걸릴 거예요 아마. 상가가 이 정도 뭐 작은 상가는 괜찮을 수도 있겠네요. 네네. 그렇죠. 저렴한 거. 네. 어쨌든 무주택이기는 하다. 네. 금액이 문제긴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앞서 자산과 함께 말씀드린 대로 소득 제한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이제 당첨자 서류 접수 후에 사회보장 시스템에서 정부가 조사한다고 해요. 그래서 만약에 조금 기준 금액을 넘었으면 아마 소명하라고 연락이 올 겁니다. 그러면 내가 이제 서류 준비해서 소명하시면 되고요. 아마 지금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은 마곡하고도 아마 관심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네. 마곡을 넣을까 과천을 넣을까 이런 네. 고민하실 텐데 마곡은 이 소득 부분이 120%이고요. 여기는 100%예요. 네. 그래서 제가 마곡도 이제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이게 이 부분을 좀 주의해서 보시는 게 좋습니다. 네. 이제 특별공급 유형에 대해서 저희가 하나씩 말씀드릴 건데요. 사실 유형이 좀 많아요. 근데 이거를 한꺼번에 다
아시려고 하면 머리 아프니까 한번 들어보시고 이 중에서 내가 지금 또는 나중에 저 유형은 내가 한번 할 수 있겠다 이런 거 알고만 계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3자녀 특별 공급입니다. 이제 다자녀라고도 하는데 3자녀 특공은 조금 달라요. 아까 처음에 30%, 20%, 50% 말씀드렸어요. 과천에 사는 사람 30%, 경기도 20%. 네네, 그렇죠. 근데 3자녀 특공만큼은 그 우선 공급이 적용되지 않고요. 별도로 경기도 전체 50% 그리고 나머지 수도권 50% 배정이 됩니다. 다자녀 특공 간단히 브리핑 할게요. 이제 만 19세 미만 자녀 3명 있으셔야 되고요. 태아, 임신하신 분이나 입양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청약 저축에는 뭐 6개월만 가입하셨으면 되고요. 당첨자 선정은 미성년 자녀, 영유아 자녀, 세대 구성, 무주택 기간 등 100점 만점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그리고 동점이 발생할 경우에는 미성년 자녀 수가 많은 사람이 우선이고요. 만약에 자녀 수도 같다 그러면 공급 신청자 나이로 따져요. 그래서 기왕이면 신청하실 때 이제 부부면 두 분 중에 나이 많으신 분으로 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네. 이 자격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이제 태아가 포함이 되고 안 되고가 지금 있거든요. 가구원 수 산정이 또 중요해요. 왜냐하면 소득 제한 따질 때 3인 가구냐 4인 가구냐 5인 가구냐 있어요. 가족이 많을수록 소득 제한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신혼부부나 다자녀 그리고 일반 공급은 임신한 태아가 포함이 돼요. 근데 생애 최초랑 노부모 부양 유형은 태아가 가구원에서 제외가 됩니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게 되게 중요한 게 가구원이 얼마가 되느냐에 따라서 내 소득 네. 제한이 달라지기 네. 때문에 신청을 할 수 있고 없고 이게 달라지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노부모 부양 말씀드릴게요. 노부모 부양 유형은 네. 3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상에 있으신 분들이 대상이고요. 이제 부모님 모시는 분들한테 집을 이제 조금 특별하게 우선 공급하는 제도입니다. 당첨자 선정은 일반 공급이랑 똑같아요. 청약통장 그동안 월 10만 원씩 많이 낸 사람부터 당첨시키는데 노부모 특공이 좋은 이유가 뭐냐면 신청할 수 있는 준비 자격이 쉽지 않고 까다롭기 때문에 당첨 커트라인은 일반 분양보다는 낮게 형성이 돼요.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네. 일반 분양이랑 거의 비슷한데 네. 청약 네, 통장 당첨 커트라인. 커트라인이 좀 낮다. 커트라인이라는 게 결국 청약 통장에 얼마 들어있느냐 네. 몇 회를 납부했느냐 네. 요거인 거죠. 기간하고. 네. 지금 여기서 한번 짚고 넘어가면 제이드자이 공공 분양이잖아요. 네네. 공공 분양은 월 2만 원에서 10만 원씩밖에 낼 수 없고요. 내가 20만 원 내도 인정 안 해줍니다. 그래서 월 10만 원씩 낸 거를 그동안 누가 제일 많이 냈냐 이거를 보통 청약통장 납입 총액이라 그래요. 청약통장 얼마큼 돈 모였냐 이걸로 당첨자를 선정하고요. 그 다음 유형은 생애 최초 특별 공급입니다. 네네. 말 그대로 지금까지 살면서 한 번도 집을 가져보시지 않은 분들을 대상으로 집을 주는 제도고요. 공공분양밖에 없어요. 민영 아파트에서는 이런 유형이 없고요. 자격은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되게 까다로운데 이 자격만 갖추시면은 내가 뭐 점수가 낮거나 미리 준비가 안 돼 있어도 순수하게 추첨으로 당첨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생애 최초 특공 말씀드리면요. 이제 당연히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한테만 줍니다. 배우자도 기존에 집이 있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아마 기존에 결혼하기 전에 집 있었던 거 숨긴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분들 잘 얘기하시고요. 무주택 세대주 그리고 청약통장은 1순위 요건 24회 납입하셔야 되고요. 특이한 게 저축액이 선납금 포함 600만 원 이상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기 전까지 은행에 가셔서 최소 600만 원 맞춰 놔야 돼요. 예전에 네네. 지금까지 내가 한 달에 10만 원씩 30번 내서 300만 원이다. 그러면 생애 최초로 하시려면 나머지 300만 원을 미리 그냥 가서 내시면 됩니다. 그리고 혼인 중이거나 혼인을 안 하셨어도 미혼 자녀가 있으신 분이어야 되고요. 또 소득 기준이 있어요.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인데요. 과거 1년 이내에 근로소득을 냈어야 되고요. 또는 5년 이상 소득세를 내신 분들이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자격 조건들은 제이드 자이에만 적용되는 건 아니고요. 이제 공공 분양에 생애 최초에 기본적으로 정부에서 만든 기준이에요. 그래서 좀 마음에 안 드셔도 다들 공평하게 룰을 정한 거니까 여기에 맞추셔야 되고요. 당첨자 선정은 오로지 추첨입니다. 네. 여기 추첨으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네. 제도인 거죠. 네. 공급인 거죠. 이렇게 까다로워 보여도 막상 청약 신청 받으면 경쟁률 장난 아닐 거예요. 그렇죠. 네. 원래 추첨이 제일 어렵습니다. 되기가. 신혼부부 특별 공급은 이제 혼인 7년 이내에 당연히 무주택이어야 되고요. 이제 다만 이제 특이한 게 예비 신혼부부들도 신청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당첨자 선정 들어가시면 예비 신혼보다는 이제 기존에 이미 결혼해서 자녀도 많고 아직 집이 없는 사람들한테 우선 주기 때문에 예비 신혼부부들은 아마 2순위로 가능하고요. 1순위는 혼인 기간 중에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또는 6세 이하의
이제 자녀가 있는 한부모 가족들이 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이 뭐가 이렇게 많이 넣으셨네요. 한 번에 100만 원 넣으면 2달치가 채워지는 건가요? 아니면 10만 원씩 10달치가 채워지는 건가요? 우선 기본적으로는 한 달에 10만 원씩 내셔야 되고요. 제가 최근에 은행 가서 다시 상담을 했는데 100만 원 내고 200만 원 내면서 저 이거 100만 원 드릴 테니까 한 달에 10만 원씩 납부한 걸로 해주세요. 이거 선납이라 그래요. 네네,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100만 원 내시면 안 되고 100만 원 내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 선납 제도 이용하겠습니다. 한 달에 10만 원씩 낸 걸로 인정해 주세요. 은행 가서 말씀하시면 됩니다. 저 질문 보시면 자산 보유에서 자동차는 공고일 기점으로 계산하는 거죠 있는데 맞습니다. 모든 저희가 지금 말씀드리는 유형들은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다 평가를 받고 있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마지막으로 특별 공급에 이어서 제일 많으신 분들이 대상이 되는 일반 분양 자격 한번 말씀드리면 무주택 세대여야 되고요. 1순위 신청하시려면 세대주로 이미 입주자 모집 공고일 날 세대주로 바꿔 놓으셨어야 됩니다. 그리고 청약통장 1순위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청약통장 많이 낸 사람이 무조건 당첨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인기 네네. 단지의 경우는. 그렇죠. 근데 재밌는 게 예전에 판교 때도 그랬고 주요 신도시도 다 그래요. 아마 마곡도 그럴 건데 3년 이상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란 조건이 위에 하나 더 붙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청약통장이 2천만 원이고 이쪽이 1,000만 원밖에 없는데 나는 무주택 세대가 1년밖에 안 됐고 여기가 3년이면 무조건 이쪽이 당첨되는 거예요. 조금 억울하죠? 중복 청약도 이게 중요하게 한번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이 특별 공급 신청하는 날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더 중요할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제일 중요한 거 제이드자이는 공공 분양이라 같은 집에서 꼭 한 명만 신청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2명 이상 신청하면은 한 명이라도 당첨되면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그래서 꼭 한 분만 신청하시고요. 주민등록상 서로 분리된 배우자도 이제 한 가족으로 보기 때문에 같은 단지에 신청하시면 안 됩니다. 가정을 하고 제가 오늘 특별공급에 신청하고 내일 일반 공급에 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보통 가장 많이들 사용하는 중복 청약이라고 하는데요. 대신 특별공급에 당첨이 되면은 이제 동호수가 나와요. 그러면 이제 일반 공급도 당첨돼도 일반 공급은 무효가 되고요. 특공으로 당첨된 동호수만 내가 계약할 수 있고, 두 번째로 오늘 특공 신청하신 분들 내일 일반 공급 날 다시 한번 신청하셔야 돼요.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 하시고 내일 신청 한 번 더 하시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관 추천 특별 공급으로 이미 당첨되신 분들 오늘 반드시 청약금 들어가셔서 신청하셔야지 동호수 배정받고 계약하실 수 있습니다. 우선 청약하실 때 또 하나 주의사항은 이제 꼭 해당 건설사나 문의 번호 있을 거예요. 거기 전화하셔갖고 저희가 말씀드린 자격 다시 한번 꼼꼼히 체크하셔갖고 청약 신청 잘 하시면 되고요. 네. 어쨌든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라이브는 청약 관련된 거를 이제 이런 식으로 몇 번 또 해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궁금하신 것들 댓글 많이 달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사집 채널의 박미미였고요. 네, 리얼프렌즈TV 나인성 실장이었습니다. 네, 리얼프렌즈TV 구독 많이 해주세요. 저희도 구독 많이 해주시고 자 그럼 저희는 여기서 물러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안녕. 감사합니다.